3. 국어를 담당하는 여자 선생은 교과서와 칠판 외에는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옥 같은 45분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을 일으켜 세워 책을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오해 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은 앞과 뒤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조금이나마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교실 앞쪽에 앉았다.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뒤쪽 절반을 차지하고 앉아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다. 카드와 화투놀이를 하는 아이들,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아이들, 낮잠을 자는 아이들 등 가지가지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던 선생들도 한두 달 지나는 사이 아무 말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선생들 자신이 피해를 본 웃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느 영어 선생은 수업 중에 만화를 읽는 학생에게서 만화책을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한 대 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선생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해 늑골이 2개나 부러졌다. 보복이 틀림없었지만 혼이 났던 학생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또 젊은 여자 수학 선생은 칠판의 분필통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에 불량 학생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충격을 받아 유산할 뻔하고는 바로 휴직에 들어갔다. 아마 지금 3학년이 졸업하기 전에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키요시 유이치의 자리는 교실 한가운데였다. 즉 내키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내키지 않으면 방해꾼들에게 가담할 수도 있는 자리다. 그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박쥐 같은 포지션을 좋아했다. 무타 도시유키가 들어온 것은 국어 수업이 절반쯤 지날 무렵이었다. 드르륵 문을 연 뒤 다른 사람의 눈길 따위 의식하지 않고 유유하게 자기 자리까지 걸어갔다. 그의 자리는 창가 맨 뒤였다. 국어 선생이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그의 움직임을 줬다가 그가 자리에 앉자 그대로 수업을 계속했다. 무타는 책상 위에 2 다리를 올려놓고 가방에서 잡지를 꺼냈다. 소위 에로 잡지라 불리는 것이었다. 어이 무타, 이런 데서 딸딸이 치면 안 되지? 친구 한 명이 말했다. 무타는 바위덩어리 같은 얼굴에 음산한 미소를 띄었다. 국어 수업이 끝나자 유이치는 가방 속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들고 무타에게 다가갔다. 무타는 책상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2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있었다. 유이치 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이 있는 친구들이 웃는 것으로 보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 했다. 그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소프트 게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벽돌 깨기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오늘도 도중에 학교를 빠져나가 게임센터로 직행할 모양이다. 무타와 마주하고 있는 친구가 유이치를 보았다. 그 눈의 움직임에 이끌리듯 무타가 뒤를 돌아보았다. 눈썹을 민 자리가 파랬다. 오둘투둘 거친 얼굴의 움푹 파인 곳에 작지만 날카로운 눈이 있다. 이거... 유이치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야? 무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입김에 담배 냄새가 섞여 있다. 어제 세이카에 가서 찍은 거야. 무타의 얼굴에서 경계의 빛이 사라졌다. 봉투를 유이치의 손에서 낚아채더니 안을 들여다본다. 안에는 가라사와 유키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오늘
아침날이 맑기도 전에 일어나 이나한 것이다. 유이치는 자신이 있었다.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피부와 머릿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다. 쩝쩝 입맛을 다시는 표정으로 봉투 안을 들여다보던 무타가 유이치를 보면서 한쪽 볼에만 음산한 미소를 머금었다. 꽤 괜찮은데? 그렇지. 고생해서 찍은 거라고. 고객이 만족한 것 같아 내심 안도했다. 그런데 몇 장 없잖아. 겨우 석 장이네. 일단 마음에 들만한 것만 가져온 거야. 몇 장이나 더 있는데? 괜찮은 게 대여섯 장? 좋아. 내일 나머지도 가져와. 무타는 봉투를 자기 옆에 내려놓았다. 돌려줄 마음이 없는 듯 보였다. 한 장에 300엔이니까 3장에서 900엔. 유이치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타는 미간을 찡그리더니 아래쪽에서 비스듬히 유이치의 얼굴을 핥듯이 노려보았다. 오른쪽 눈 밑에 있는 흉터가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돈은 사진을 다 받은 후에 불만 없지? 불만이 있으면 주먹이 해결해 주겠다는 투다. 물론 유이치는 불만이 없었다. 알겠어 하고는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 순간 무타가 유이치를 다시 불렀다. 잠깐, 야시오키 너 후지무라 미야코라고 아냐? 후지무라 미야코? 유이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르는데? 세이카 3학년이야. 가라사와 유키오와 반은 다른 것 같지만. 난 모르겠는데? 유이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사진도 찍어와. 같은 값에 사줄 테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떡해. 바이올린. 바이올린? 수업이 끝나면 늘 음악실에서 바이올린을 켠다고 보면 알 거야. 음악실 안을 어떻게 보라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무타는 이제 볼 일은 끝났다는 듯이 친구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럴 때 괜한 소리를 했다가는 무타가 신경질을 부린다는 걸 아는 유이치는 잠자코 그 자리를 떴다. 무타가 돈 있는 집딸들이 다니기로 유명한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 여학생들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학기 중반쯤이었다. 그들 불량 그룹 사이에서 세이카의 여학생을 쫓아다니는 것이 유행인 듯 했다. 그 학교 여학생을 실제로 낚은 예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점 찍어 놓은 여학생의 사진을 찍자고 무타에게 먼저 제안한 쪽은 유이치였다. 그들이 여학생의 사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취미로 사진을 계속 찍으려니 용돈이 부족하다는 유이치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 무타가 처음 의뢰한 일이 가라사와 유키오의 사진이었다. 유이치의 느낌으로는 무타가 유키오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다지 잘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그 증거였다. 그런데 후지무라 미야코라는 다른 이름이 나오자 야키요시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가라사와 유키오를 손에 넣기가 도무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여튼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다 먹은 유이치가 빈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있는데 후미코가 곁으로 다가왔다.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옥상에 같이 좀 갈래? 옥상엔 왜?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후미히코는 봉투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봉투 안에는 어제 유이치가 빌려준 사진이 들어있었다. 알았어, 가지 뭐. 좋아, 어서 가자. 흥미가 생긴 유이치는 후미히코의 재촉에 엉덩이를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량 학생들이 꼬이는 곳이던 옥상에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담배 꽁초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바람에 생활지도 선생이 수시로 순찰을 돌게 되자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몇 분이 지나자 계단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유이치와 같은 반 남학생이 나타났다. 성은 기리아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이치는 거의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와는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별로 없는 듯했다. 무엇을 하든 딱히 눈에 띄지 않고 수업 중에도 발언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늘 혼자 책을 읽는다. 그에 대한 유이치의 인상은 음산한 녀석이다. 기리하라는 유이치와 후미히코 앞에 서더니 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에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날카로운 빛이 어려 있어 유이치는 움찔했다. 내게 볼 일이 뭐야? 기리하라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후미히코가 그를 불러낸 듯 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자, 여기. 후미히코는 예의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기리하라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흑백 사진을 홀깃 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야 이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4년 전 사건에 대해서 말이지. 후미히코가 말했다. 유이치는 고개를 돌려 후미히코의 옆 얼굴을 보았다. 4년 전 사건이 뭐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기리하라가 후미히코를 노려보았다. 정말 모르겠어? 그 사진에 찍힌 사람 너의 엄마잖아. 뭐라고? 하는 소리가 유이치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런 그를 기리하라가 힐끗 보고는 다시 날카로운 눈빛을 후미히코에게 향했다. 아니야. 누가 우리 엄마라는 거야? 잘 보라고 너희 엄마 맞잖아.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전에 너희 전당포에서 일했던 직원이잖아. 후미히코는 약간 오기가 난 듯했다. 기리하라는 다시 한번 사진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아무튼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그는 사진을 후미히코에게 돌려주고 휙 몸을 돌려 걸어갔다. 여기 후세역 근처잖아. 너희 집에서도 가까운 데 아니야? 후미히코가 기리하라의 등에 대고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 이 사진은 4년 전에 찍은 거고 전신주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 보고 알았어. 이거 잔이 총을 얻다. 자나? 기리하라가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후미히코와 얘기를 나눌 마음은 없는 듯했다. 귀찮게 구는군. 그는 고개만 뒤로 돌리고 말했다.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잖아. 나름 생각해서 알려주는 건데. 후미히코가 그렇게 대받았지만 기리하라는 둘을 잠시 노려보더니 다시 계단실로 걸어갔다. 단서가 되겠다 싶어서 빌린 건데. 기리하라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후미히코가 말했다. 무슨 단서라는 거야? 4년 전 사건은 뭐고? 유이치가 물었다. 후미히코는 그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유이치는 저 녀석이랑 초등학교가 달라서 그 사건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유이치가 답답하다는 듯 묻자 후미히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너 마스미 공원 알아? 후세역 근처에 있는 거. 마스미 공원? 아,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어. 그러자 후미히코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했다. 그 공원 옆에 건물 있는 거 기억해? 짓다 만 채 그대로 방치된 건물 말이야.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건물이 왜? 4년 전에 그 건물 안에서 기리하라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뭐? 돈이 없어져서 강도의 짓이라고들 했지. 그 당시에는 굉장했어. 날마다 온 동네에 경찰이 오글거렸거든. 그래서 범인은 잡혔어? 일단 범인 비슷한 남자를 찾기는 했는데 확실한 건 밝혀지지 않았어. 그 사람이 죽었거든. 죽었다고? 그 사람도 살해당한 거야? 아니 하면서 후미히코는 고개를 내저었다. 교통사고였어. 그리고 경찰에서 그 남자의 소지품을 조사했는데 기리하라 아버지가 갖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라이터가 나왔어.
그렇다면 결정적이잖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같은 라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기리하라 아버지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후미히코는 계단실 쪽을 힐끔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한참 지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 이상한 소문? 부인이 범인 아닐까 하는 소문. 부인? 기리하라 엄마 말이야. 가게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남편이 방해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한 거지. 후미히코 말에 따르면 기리하라의 집은 전당포를 했고 가게 직원은 그 전당포에서 일했던 남자를 가리킨다고 했다. 그런데 유이치로서는 친구의 입을 통해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텔레비전 드라마 줄거리 같기만 하지 조금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가게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말도 영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유이치는 다음 얘기를 재촉했다. 꽤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나돌았어.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지. 나도 거의 잊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진 말이야. 후미히코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기 좀 봐. 뒤에 찍힌 게 러브호텔이야. 이 두 사람 틀림없이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이 사진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 기리하라 엄마가 가게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죽일 만한 동기가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사진을 기리하라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후미히코는 도서관에서 책을 곧잘 빌려 읽는다. 동기 따위의 말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그 덕분일 것이다. 그래도 기리하라로서는 자기 엄마를 의심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유이치가 말했다. 물론 그 기분이야 알지. 하지만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이야. 후미히코는 유달리 열변을 토한 후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튼 이 사진에 찍힌 여자가 기리하라의 엄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할 거야. 그럼 저 녀석도 모른 척 할 수 없겠지. 이 사진을 경찰에게 가져가면 반드시 수사가 재개될 거라고. 나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와 아는 사이거든. 그 아저씨에게 이 사진을 보여줄 거야. 그 사건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데? 유이치는 의아해서 물었다. 후미코가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눈을 치켜뜨고 그를 보았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내 동생이었어. 정말이야? 그래 하면서 후미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 얘기를 듣고 나도 그 건물에 가보았어. 정말로 사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던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사체를 처음 발견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몇 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어. 그런데 말이지, 경찰이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만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고. 무슨 말이야? 경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피해자의 돈을 범인이 훔쳐갔을 수도 있지만 제3자가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야. 제3자라니?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금품을 꿀꺽하고 시침이 떼는 거 흔히 있는 일이잖아. 후미히코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다. 그뿐이 아니야. 경찰 그 자식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 제 손으로 죽여놓고 자기 아들에게 사체를 발견하도록 일을 꾸미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야. 설마. 거짓말 같지? 하지만 사실이야. 우리는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의심받았어. 경찰에서는 우리 엄마가 기리하란의 전당포 손님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던 것 같고. 그래도 결국 의심은 풀렸겠지? 후미히코는 흥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유이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멀거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계단실에서 중년의 남자 선생이 나오고 있었다. 선생이 안경알 속 두 눈에 잔뜩 힘을 주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딱히 하고 후미히코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너 그게 뭐야? 뭘 갖고 있는 거야? 어? 선생은 후미히코가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쏘아보았다. 그거 이리 줘봐. 누드 사진증으로 의심하는 듯한 선생에게 후미히코는 귀찮다는 듯이 봉투를 건넸다. 그 안을 들여다본 선생은 미간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 모습이 유이치 눈에는 기대가 빗나가서 다소 맥이 빠진 것처럼 비쳤다. 뭐야 이 사진은? 선생이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후미히코에게 물었다. 옛날 동네 사진이에요. 야키요시에게 빌렸어요. 선생이 유이치 쪽을 향했다.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선생은 잠시 사진과 유이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사진을 봉투에 넣었다. 공부와 관계없는 건 가져오지 마.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남자 선생은 바닥을 이리저리 살폈다. 담배 꽁초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조사하는 것이다. 다행히 꽁초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생은 말없이 봉투를 후미히코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유이치는 또 세이카 여중고 중등부로 갔다. 그러나 오늘의 목표는 가라사와 유키오가 아니었다. 담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발길을 멈춘 것은 그의 귀가 어떤 소리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의 목적인 바이올린 켜는 소리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철망을 기어올랐다. 바로 눈앞에 회색 건물의 1층 창문이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지만 커튼은 열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건물 안에 모습이 잘 보였다. 여학생 하나가 유이치 쪽으로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검은 피아노가 있고 두 손은 건반 위에 있었다. 아싸 하고 유이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음악실을 제대로 찾은 것이다. 유이치는 몸의 각도를 바꾸고 목을 쭉 뽑았다. 피아노 저쪽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세일러복 차림의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저 학생이 후지무라 미야코인가? 가라사와 유키오보다 몸집이 작아 보인다. 머리도 좀 짧고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음악실 안이 어두컴컴하다. 유리창에서 반사되는 빛도 시야를 가렸다. 그가 몸을 좀 더 쳐들었을 때였다. 바이올린 소리가 급작스레 멈췄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오는 그녀가 보였다. 유이치 바로 앞에 있는 유리창이 열렸다. 얀무진 얼굴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이치는 철망에서 뛰어내릴 수조차 없었다. 해충! 후지무라 미야코인 듯한 여학생이 외쳤다. 그 목소리에 압도되었는지 유이치는 그만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다리부터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다. 안에서 누군가 또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안 되겠다, 튀자. 유이치는 있는 힘껏 뛰었다. 해충이라는 말이 그 해충이라는 의미임을 깨달은 것은 멀리 도망가 한숨 돌렸을 때였다.